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루두루 생각하시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냉수도 후후 불어가면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바가지는 물이 새면 안 되겠죠. 그런데 쌀을 이는 조리는 물이 새야 되겠죠. 쥐를 잡는 데는 덩치 큰 사자보다는 조그마한 고양이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똥이 더러워도 쓸 데가 있어요. 퇴비로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똥이 밥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대는데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가수 김건모 씨밖에 없습니다. 21년 12월 22일 동지기도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도비는 형편대로 내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동지기도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22년 1월 15일 토요일 지장 제1날 수자령 낙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자진, 그러니까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들삼지에 들어갑니다. 상단에 커뮤니티나 금인산 열애암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후원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 날 청주에서 양탕님께서 5만 원을 보내오셨는데 이게 동지 기도비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돼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청춘 남녀에게 드리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의식이 있어서 이기심, 탐욕심, 배타심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수행과 수련을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진리를 일깨워주고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을 길러줍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상황에서 탈출하는 혁명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색다른 방법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제 분수를 모르면 날뛰거나 부하내동하며 자신의 사명도 알 수가 없고 의지도 박약하여 노력도 안 하게 됩니다. 강박적, 부정적이면 적응력이 떨어지고 의지도 약해서 소극적 성격이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만 이 세상도 있고 상대도 자식도 생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단련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온 세상을 다 차지하려는 무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징과 하는 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해석은 각각 다르죠.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바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남녀로 구분이 되죠. 남성은 성격이 좀 허술한 반면에 여성은 성격이 치밀하고 꼼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신뢰감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단 결단력이 좀 약해서 옆 사람의 폐서나 바람을 잘 탄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장사하신 분들은 여성 고객의 친구부터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원도 해주고 흥정을 붙여서 판매가 쉽습니다. 여자분들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직감력이 날카롭게 번뜩입니다. 그래서 척 보면 다 압니다. 순간에 번뜩하는 직감력은 남성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느린 사람, 빠른 사람, 동적인 사람, 그리고 정적인 사람이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각도도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 7일을 굶으면 죽고 여자는 10일을 굶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긴급한 일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순발력이 강하고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5, 6세가 높습니다. 출생 비율은 여자 출생 100에 남자는 104 또는 106으로 남자가 많지만 7, 80세가 되면 남녀 생존 비율은 남자 1에 여자 2가 됩니다. 남성 숨이 좀 짧습니다. 남자들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생은 태중의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이 소멸되는 어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별은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한 남자의 아내와 한 여자의 남편이 됩니다. 인간은 본성이 무지해서 이기적, 탐욕심, 그리고 배타심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애정 없는 결혼, 조건이 좋아서 한 결혼, 이것은 야합이죠. 그러나 야합이 애정을 낳을 수도 있고 결혼이 곧 애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할 때는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놀러 다니며 깨가 쏟아지는 쾌감을 만끽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질투심이 발동을 하면 오기와 심통으로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비틀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합니다. 쉬지 않고 흘러가는 물은 볼 수가 있지만 매 순간 변하는 애정의 물결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 눈알이 팽팽 돌고 어질어질 현기증이 납니다. 언제나 마음에 여유를 가져봅시다. 이제는 남아 이런 중천금이 아니라 남녀 이런 중천금이 돼야 됩니다. 부부간의 다툼 후에 지혜롭게 서로 화해를 서둘러야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어찌 다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역경을 견디며 훌륭하게 인생의 꽃을 피워가야 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상대는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자신은 상대를 위하여 양보하거나 후원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대와 함께하는 자심, 상대의 아픔과 괴로움을 내 것처럼 함께하는 비심, 상대의 기쁨을 축하하는 희심,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하는 사심을 사무량심이라 하고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분별심이라 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훌륭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 잉태 전부터 선업을 쌓는 부모의 청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려주면 고개를 돌리고 젖꼭지를 혀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외면을 하는데 우유병을 주거나 다른 여인의 젖을 물려주면 힘차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임신 중에 엄마가 낙태할 마음을 먹었는데 아빠나 주변의 만류로 억지로 출산한 경우입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태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를 않고 병이 잦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일이 자주 막히고 부부 불화가 심하거나 자식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낙태 아이의 장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잦은 부부 불화의 원인도 낙태아의 영혼 탓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태아에게 엄마의 몸은 영양분 공급처이며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침실이며 발육을 촉진시키는 활동의 무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칠태도와 태교 7불의에서도 산모는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를 절대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할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몸 상태를 평화롭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태교 음악은 서양 음악보다 동양 음악의 선율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진정한 태교는 임신 전부터 시작을 해서 임신 중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출산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태아 구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낙태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출산 후에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보다 모유를 먹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갓난아기를 늘 품에 안아주면 어머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모유를 먹이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유를 먹는 아기는 항상 불안과 공포감을 느낀다 하였습니다.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행 청소년 문제도 태교의 부재 또는 잘못된 태교, 모유 대신 우유를 먹이는 것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부는 가급적 파, 마늘, 부추, 달래, 양파 등 자극성이 강한 오신채를 삼가하고 남과 다투거나 화내거나 고함을 지르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물이 되었던 그림이 되었던 영화나 연속극이라도 흉물스럽거나 끔찍한 장면을 보지 말고 난간에 서거나 난간에 앉지 말고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고 한쪽 다리 들고 서지 말고 반듯한 자리에 앉고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매운 음식을 삼가하고 만약 옆으로 잔다면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해 갈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허영심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현대인들은 명품을 너무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 명품 쏙 빼닮은 가짜 상품이 넘쳐납니다. 그런 짝퉁을 가지고 명품을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명품과 유명 상표에 집착한다 합니다. 욕구가 지나치면 정신 상태가 비정상인 것입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고 이왕이면 중고차라도 외제차를 선호합니다. 모두 허세입니다. 허세. 모두가 허세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은 것,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지금이 가장 좋은 줄을 알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좋은 것을 모르면 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불행입니다.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말고 아버지는 아무도 몰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시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어도 남편 앞에 미소 지을 줄 알아야 하고 남편은 아내의 노고에 배려할 줄 알고 아내가 슬퍼할 때 눈물 닦아주면서 위로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분발합시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9개의 구멍,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항문, 요도에서 항상 오물이 흘러나와서 84,000의 악성 종기이고 한 조각의 얇은 가죽입니다. 서로 양보 속에 부부의 화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부 싸움을 삼가하시고 건장한 자식을 두고도 속을 썩히고 양로원 신세를 지며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방치하면 훗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밉지 않고 핏덩어리 마냥 안쓰러워서 늘 가슴을 여미는 것입니다. 무자녀 부부는 스님이나 신부님들처럼 자녀 키울 때 드는 자금으로 사회적에 큰 일,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결혼을 안 한 독신자들은 활기찬 보람의 인생사를 누리면서 늘 생동감 넘치고 충만한 삶, 깨어있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태아 때부터 평생 동안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독립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모범적인 부모라야 가능합니다. 자, 부모 자식이라도 산에 오를 때는 각자의 발로 올라가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춘 남녀에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며 눌러주시고 구독 중 되어 있으면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조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고 재수 대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